북한산 북쪽 끝 550여 미터 높이의 아름다운 사패산. 휴양 온 가족들도 등산객도 많이 찾는 이곳에서 2016년 6월의 이른 아침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돗자리 위에서 신발까지 신은 채 엎드린 모습이었지만 하의와 웃옷 약간이 벗겨진 상태. 혼자 음식을 사들고 산을 찾은 이 여성은 인적 드문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사패산 등산로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 초보들도 걷기 좋은 곳이다 해서 등산 입문하시는 분들이 한테 좀 유명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2016년 그 사패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이날이 2016년 6월 8일이었는데요. 아침에 의정부 사패산 8부 능선에 호암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등산객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는 55살 여성이었는데 바위 위에 펼쳐둔 돗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옷 약간과 하의가 살짝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걸리, 과자, 김치 이런 먹다 남은 음식이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요. 온몸에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 졸라 살해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전날 점심때쯤에 의정부역 인근 마트에서 음식을 사들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숨진 곳이 등산로 입구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인적이 다소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야 발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런 단서들이 좀 없었나요? 일단은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상태를 보고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나 일단 의심을 하면서도 일단 피해자 지갑에서 15,000원 현금하고 신용카드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금품 목적의 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그 가운데 시신 주변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가 발견이 되면서 일단 용의자를 검거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면 비교해서 대조해볼 만한 DNA 같은 걸 대조해볼 만한 것들은 일단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몸에서 또 일단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자국도 발견이 됐거든요. 예. 문제는 이 정도 발견이 됐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CCTV만 있으면 끝이겠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예. 문제는 저 산속에 CCTV가 없어서 일단은 등산로 주변의 CCTV 같은 것들을 전부 확인하면서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물 특정이 좀처럼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CCTV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시신 발견이 된 지 3일 만인 그 6월 10일 날 밤 10시 55분에 이 의정부 경찰서 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전화를 건 한 남성이 약간 그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제가 사패 살인 사건의 진범입니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만약에 그것을 어떤 그 막내 형사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받았었으면 에이 장난 전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예. 정말 다행스럽게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수십 년 동안 이 그 사건 현장에서 뼈가 굵었던 그 의정부 경찰서 강력 4팀장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았을 때 야 이거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범인의 자수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자기를 갖다 소개하기를 46세 정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있는 위치는 강원도 원주 시내에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 베테랑 형사의 촉. 자, 양 변호사님, 그럼 강원도 원주시로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기 위해서 강력 형사 5명으로 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경찰서잖아요. 예. 아무리 밤 시간이라도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걸릴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고 자수를 했다고 칠지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잠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인범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형사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를 놓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을 때 역시 이제 정 씨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계속 어르고 달래면서 전화를 하면서 자, 결국 잡혔습니다. 범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어떻게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고르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반항해서 죽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하신 건가요? 뭐 하는 자입니까?
네, 정 씨인데요.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상해, 폭행, 교통범죄 이런 전과들이 있었는데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직전까지 일을 하고 180만 원 정도를 벌고 나서 범행 2달쯤 전이죠. 4월에 의정부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방 등에서 2달간 기거를 해왔는데 당시 정 씨가 만화방에서 하루에 쓴 돈이 14,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 정 씨 수중에 남은 돈도 딱 1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 가니까 만화방을 일단 나와서 술을 마시고 막막한 마음에 산에 올랐다가 혼자 등산 온 피해자를 보게 됐던 건데요. 의정부에 딱히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패산도 그날 처음 가본 곳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처음 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씨 진술에 의하면 이 사패산에 올라서 본인이 소주 한 병을 갖다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이제 깨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로 아까 그 피해자가 이렇게 그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 그 진술에 의하면 뒤로 가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갖다가 가격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피해자의 옷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갖다 가격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 뭐 그거는 뭐 본인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고요. 그래 왜 그러냐? 압박 강도라든가 목을 조른 시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범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튼 뭐 이런 잡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왜 갑자기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그놈이요 하고 자수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날 당일은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 로비에서 잠을 자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양주를 거쳐 태릉으로 갔다가 태릉에서 지하철 타고 마석으로 가서 마석에서는 이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9만 원 가량을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춘천으로 옮겨가요. 춘천에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원주로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딘가 잡히기 위해서 불안감이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녔던 셈인데 예. 근데 뉴스를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뉴스를 또 점검을 했던 모양이죠. 아, 시신이 발견됐고 DNA도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는 못하고 그냥 바로 또 자수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시신의 그 옷이 약간 벗겨져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범행의 목적이 뭐였답니까? 일단은 아까 범행 현장에서 어떤 남성의 채모로 보이는 채모가 좀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 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정 씨가 초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의 하의를 반쯤 벗겼던 것은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절을 시키고 도망갈 때 옷을 입지 않으면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벗긴 것이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 경찰도 초기에 이런 브리핑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정 씨가 성폭행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결국 이 정 씨는 피해자의 돈도 뺐고 성폭행도 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 사패산 사건이 있기 한 열흘 전쯤에 서울 수락산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학봉 그 범인 이름이 김학봉인데, 자, 우리는 김학봉이 이 수락산에서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왜? 신상이 공개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김학봉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10여일 전에 수락산에서 그 똑같은 짓을 했던. 자, 그런데 이 사패산에서 했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수락산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자의 얼굴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61살 김학봉이라고 이름도 나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둘 다 생면부지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삼았고 피의자가 범행 저지른 뒤에 자수한 사실까지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 앞선 수락산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되었고 이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사패산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수락산 사건의 경우에 김학봉은 흉기를 준비해서 굉장히 좀 잔혹하게 살을 냈고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도 좀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강력범죄 저지른 전과도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범행 저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결이 좀 다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사패산의 발길도 끊겼고 당시에 등산로 순찰이 강화되고 이런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정모 사패산 살인 사건의 범인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1심에서 징역 25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판결이 내려졌고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되게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뭔 자기가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돗자리 위에 자기가 팔을 잇고 여성이 자기 머리를 베고 있었는데 돗자리가 미끄러서 팔을 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 반성도 안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교수님 아까 이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수락산, 김학봉 자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범행 수법. 신상 공개됐어요. 자, 정모, 사패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정말 오늘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오히려 김학봉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병력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정모 25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건 반장에서 맨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상 공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하는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를 갖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애매한 그런 부분만 심의를 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자는 거죠. 이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보면은 반성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제 거기다 하나 좀 더하면 예.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밤이 아니고 대낮에 등산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등산 가셔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대낮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서 다니시지 말고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당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혼자는 다니시면 결코 안 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